질투와 욕심, 억울함, 박탈감 등 현대인은 참 많은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결국 가슴에 불덩이 같은 화가 들끓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의 마음의 병인 화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환 원장님, 화병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병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슴에 쌓아두어서 화의 그 불덩이 같은 화의 작용으로 화와 같은 양상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 화병은 이제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고 해서 이제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화병의 이제 기원을 살펴보면 이제 우선 화병이라는 그 단어, 그 용어 자체가 나온 최초의 의학서적에는 명나라 시대에 이제 그 장계빈이라는 그 학자가 쓴 경학전서에 처음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쓰여져 있는 그 화병이라는 그 병명은 현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과 같지만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밀하게 현대 화병하고 같다라고 보기는 힘든 그런 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학전서라는 책이 1624년에 쓰여져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학서적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병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우리 민간에서는 많이 화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병명이 이제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선조시대 때 한 번 기재가 되어 있고 광해군 때 5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선조 37년 8월 달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신하가 이제 무슨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을 이제 거절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드는데 그 중에 이제 화병을 들어서 이런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 임금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한 1년 정도 자기가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잘 나는 병 때문에 약을 먹고 했는데도 전혀 낫지가 않고 해서 보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정사 뭐 이런 농공행상을 따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화병이 걸렸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민간에서는 화병이라는 용어를 예전부터 써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선조는 또 본인의 이제 증상들 중에 이제 기분도 우울해지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또 목이 막혀서 목에 이제 시원한 느낌이 없고 목이 막혀 있고 또 감기라고 그럽니다. 그 가래 같은 게 끼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현대에 얘기하는 그런 화병과 일치하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통용되어 오던 이제 화병의 개념들이 한 1970년대부터 정신과학과 이제 한의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화병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는 증상들을 쭉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이 되는 증상들을 가지고 이게 화병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잡고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서 한의 병명으로 이제 화병이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기준이 되고 있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정신장애 진단 및 진료 편람에 보면 DSM-4라고 합니다. 그 판에 보면은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우리 화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화병까지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화병, 그럼 어떤 상황에서 많이 생기게 되나요? 네, 화병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잘 풀지 못해서 생깁니다. 네, 주로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상황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 이제 화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남편의 뭐 이렇게 바람을 핀다거나 남편이 뭐 술만 먹고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한다거나 또 시어머님한테 많은 구박을 받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감정이 쌓여가지고 화병이 생기게 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뭐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손실을 받거나 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잃은 경우에 억울한 감정이 쌓여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행한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화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화병에 걸리는 분들의 이제 성격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는 유형이 많은데요. 이제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소심해가지고 자기가 화가 나도 그 화를 표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는 성격이 있는 분들한테 화병이 잘 오고, 또 하나는 너무나 예민해서 이거는 뭐 스트레스라고 느끼지도 않을 건데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로 느껴가지고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이제 화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임재현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그 한의학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화는 우리 이제 자연현상에서 있는 이런 불의 의미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취상을 해서 따온 거기 때문에 우선 이제 자연에 있는 그 불, 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잘 알듯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화는 우선 뜨겁죠. 뜨겁고 화는 성질이 항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거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제 우리 인체에도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자연현상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불이 났다고 치면 산에 있는 뭐 이런 나무나 풀들도 다 타고, 또 거기에 있는 이제 흙들도 뜨거워지고, 또 심지어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금속들도 다 녹아내리죠. 이렇게 다 모든 것들한테 피해를 주고, 특히나 이제 또 이런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수분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처음에 이 나무나 풀 같은 거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장 기능에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흙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위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 쇠를 녹인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폐 기능에도 호흡기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제 물, 수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비뇨 생식기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화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는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병에 대해서 이 화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자연에 일어나는 이제 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인체에서 필요한 이 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이제 화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거나 심장을 박동하거나 또 호흡하거나 또 이제 소화 기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한의학적으로 이제 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생리 현상들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화죠. 이런 데는 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화가 너무나 과하거나 격정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뜨거운 기운하고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이제 화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도 이 배꼽 중심으로 그 윗부분에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뜨겁고, 또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또 응어리가 져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얼굴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이 인체의 이제 배꼽 위에 있는 상부에 나타나는 증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병이 한해 연장선상에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오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원장님들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지금 그 합병이 돼서 말하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좀 그걸 알아봐야 되나, 뭐가 이상이 있나 항상 걱정하던 중이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꼭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평상시에 가장 제가 골치가 아팠던 것이 기관지 합창증이라고 해가지고, 예. 가래 기침이 심해가지고 항상 그것만 나서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약을 먹었어요. 주로 양약은 안 먹고 한약 계통으로. 아, 그렇군요. 네, 시청자님. 그랬는데, 네. 네네. 임재환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네. 점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그 기관지 여보세요? 확장증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병원을 갔더니 계속 큰 병원을 다녔는데 계속 뭐 피검사해서 아니 이제 검사해가지고 뭐 균이 나온가 본다더니 안 나온다 그러고 뭐 특별한 약이 없대. 이것은 그냥
그래서 네. 이제 집에서 그냥 참고 뭐 건강식품, 보조식품 그런 거 먹고 한약도 이제 좀 좋다고 하는데 지어 먹어보고 그랬어도 계속 가래기침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 그냥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 근데는 막 성을 못 쉬게 또 막 호흡이 곤란해졌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갔어요. 또 큰 병원을. 그랬더니 심장 기능이 한 3분의 1밖에 없대요. 기능이 3분의 1밖에 작동을 안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 검사도 하고 이제 얼핏 심장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화병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열이 그렇게 제가 막 나면은 앞 가슴에서 땀이 줄줄 나고 덩어리가 항상 축축해가지고 내복이 축축해 아침에 자고 나오면 그냥 머리에서도 땀이 쭉쭉 나오고 그 주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내가 또 안 좋은 것이 항상 또 이거 안 좋은 것도 조금 뭐 매운기 좀 먹고 나면 배가 밥 먹고 나서 한 4-5시쯤 새벽쯤 되면은 배가 막 부글부글하고 아파요. 기분 나쁘고 네, 막. 네, 네. 그러니까 심장도 안 좋고 위장도 안 좋고 기관지 폐도 안 좋고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가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열이 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열을 잡아줄 수는 없는가 싶어. 여름이 되면 또 하루에 막 4번 5번 샤워를 해도 아, 네, 네. 그게 막 힘들거든요. 네, 그 한 번 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누구나 뭐 조금씩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만,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주 네. 좀 억울하고 상처를 네. 받는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젊어서 제가 아주 순진하게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상도 엎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늘 당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울렁거렸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가슴에 이제 네. 응어리가 좀 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겠죠, 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기관지 확장증이나 이제 심장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하게 네. 이상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증상은 계속되는 거를 보면 이제 네. 화병의 양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병의 제일 큰 증상은 이제 몸의 열기입니다. 뜨거운 거. 그래서 화가 짜증도 잘 나기도 하고 몸에 열이 훅훅 올라오기도 하고 또 밑에서부터 위로 치받치는 열이 옵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훅 하고 올라오는 열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서 힘듭니다. 많이 나와요. 가슴에서 막 네, 덩어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발은 차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상체에 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발 하체 쪽은 차갑죠. 아랫배도 좀 차갑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네. 화병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화병 검사를 어떻게 받아요? 그 한의원에 가시면 네. 요즘 이제 그 화병에 대해서 금방 우리 조현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화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진단을 하시고 화병이 맞다면 화병에 그 도움이 되는 이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화병을 치료하는 한약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한약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해 연장선상에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오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원장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지금 그 합병이 돼서 말하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좀 그걸 알아봐야 되나 뭐가 이상이 있나 항상 걱정하던 중이었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꼭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평상시에 가장 제가 골치가 아팠던 것이 기관지 합창증이라고 해가지고 예. 가래 기침이 심해가지고 항상 그것만 나서려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약을 먹었어요. 주로 양약은 안 먹고 한약 계통으로. 아, 그렇군요. 네, 시청자님. 그랬는데, 네. 네네. 임재환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네. 점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그 기관지 여보세요? 확장증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병원을 갔더니 계속 큰 병원을 다녔는데 계속 뭐 피검사해서 아니 이제 검사해가지고 뭐 균이 나온가 본다더니 안 나온다 그러고 뭐 특별한 약이 없대 이것은 그냥 그래서 네. 이제 집에서 그냥 참고 뭐 건강식품 보조식품 그런 거 먹고 한약도 이제 좀 좋다고 하는데 지어 먹어보고 그랬어도 계속 가래기침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 그냥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 근데는 막 성을 못 쉬게 또 막 호흡이 곤란해졌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갔어요. 또 큰 병원을. 그랬더니 심장 기능이 한 3분의 1밖에 없대요. 기능이 3분의 1밖에 작동을 안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 검사도 하고 이제 얼핏 심장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화병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열이 그렇게 제가 막 나면은 앞 가슴에서 땀이 줄줄 나고 덩어리가 항상 축축해가지고 내복이 축축해 아침에 자고 나오면 그냥
머리에서도 땀이 쭉쭉 나오고 그 주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내가 또 안 좋은 것이 항상 또 이거 안 좋은 거또 조금 밥 뭐 매운게 좀 먹고 나면 배가 밥 먹고 나서 한 4-5시쯤 새벽쯤 되면은 배가 막 부글부글하고 아파요. 기분 나쁘고 막. 네네네. 그러니까 심장도 안 좋고 위장도 안 좋고 기관지 폐도 안 좋고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열이 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열을 잡아줄 수는 없는가 싶어. 여름이 되면 또 하루에 막 4번 5번 샤워를 해도 아, 네네. 그게 막 힘들거든요. 네, 그 한 번 더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누구나 뭐 조금씩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만,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주 네. 좀 억울하고 상처를 네. 받는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젊어서 제가 아주 순진하게 자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상도 엎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늘 당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울렁거렸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가슴에 이제 네. 응어리가 좀 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겠죠 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기관지 확장증이나 이제 심장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하게 이상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증상은 계속되는 거를 보면 이제 화병의 양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병의 제일 큰 증상은 이제 몸의 열기입니다. 뜨거운 거. 그래서 화가 짜증도 잘 나기도 하고 몸에 열이 훅훅 올라오기도 하고 또 밑에서부터 위로 치받치는 열이 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훅 하고 올라오는 열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서 힘듭니다. 많이 나와요. 가슴에서 막 네, 덩어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발은 차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상체에 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발 하체 쪽은 차갑죠. 아랫배도 좀 차갑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화병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화병 검사를 어떻게 받아요? 그 한의원에 가시면 네. 요즘 이제 그 화병에 대해서 금방 우리 조현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화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진단을 하시고 화병이 맞다면 화병에 그 도움이 되는 이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화병을 치료하는 한약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한약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얘기했던 적절하게 화 표출하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임장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화를 표출하시나요? 네, 우선 이제 적절하게 화를 표출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친구를 뭐 어디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친구를 대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1시간 늦게 왔어도 그냥 참아버리고 그래 어디 가서 밥 먹자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화를 참고 가는 거 이것도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화병이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과격하게 화를 내는 거 아주 뭐 이렇게 화를 내서 뭐 머리를 때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욕설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과격하게 푸는 것도 나쁜 방법입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풀다 보면 화가 풀릴 것 같지만은 화는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어렵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화를 과격하게 내는 거하고 화를 참는 거에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이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너 1시간씩 기다리게 하지 마.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적절하게 하는 게 가장 화를 잘 내는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화병과 관련해서 한방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임장 원장님, 화병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화병은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이제 침 치료, 뭐 탕약 치료, 뭐 뜸 치료, 뭐 상담 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왜 화병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병은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화가 잘 나고 짜증이 잘 나는 그 아주 핵심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병 환자들은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화병 환자가 화를 낼 때 그 상대방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왜 나한테 저렇게 심한 말을 할까 하는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화병 환자한테 말을 격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병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화병은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해소시켜주는 장기는 간입니다. 간. 이 간에서 소설 기능이라고 하는데 우리 엉킨 실타래를 풀 때 엉킨 실타래를 억지로 풀면 안 되죠. 살살 풀어가면서 해소시켜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이제 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간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과하거나 또 너무나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이 간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소설 기능이 약하게 되고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속 쌓이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감기울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울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기능을 간에서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내 몸에 자꾸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담아두면 아주 오랫동안 담아두게 되면 거기서 열이 나죠. 연기도 막 부럭부럭 피어나고. 그렇듯이 내 몸의 억울한 감정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 그게 화가 됩니다. 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울구화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방 이제 화병 치료의 핵심은 이 감기울결을 풀어주고 또 울구화화하는 거를 풀어주는 거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화병이 있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화가 잘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 상염의 상태가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화 상염을 치료하는 것도 역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탕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감기울결, 간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떨어진 상태일 때는 우리가 처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미소요산, 억간산 같은 처방을 쓰게 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구화화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불덩이로 변하게 됐을 때는 불을 꺼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망사심탕, 방풍통선상 같은 처방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화상염이죠. 화병이 걸려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 듣는 처방은 이제 분신기음 감이방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이제 처방들의 주요 구성 약재를 보면 뭐 당귀, 시호, 그다음에 이제 대황, 황연, 황금 이런 약재들도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약재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치료하면 화병은 잘 치료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도 쉽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원 원장님, 그렇다면 화를 내리는 혈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네, 우선 이제 그 화는 내 몸속에 이제 화기, 열기가 꽉 차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내 몸속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혈자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사관혈이라고 합니다. 이 엄지손하고 검지손 사이에 있는 합곡혈하고 또 같은 부위에 이제 엄지발가락하고 그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태충혈, 요 두 가지 양쪽에 이제 각각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사관혈이라고 합니다. 이 사관혈을 치유를 하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뜨거운 기운이 이제 밖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열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내 몸에서 가장 상부에 있는 백혈이라고 합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혈하고 또 내 몸에서 가장 하부에 있는 발바닥 가운데 있는 용천혈을 자침을 하게 되면 열기가 역시도 위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열기를 빼는 방법은 사관혈하고 백회, 용천에 침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에는 족삼리라는 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삼리는 이제 아래쪽 그 정강이 아래쪽에 있는 혈인데 이 혈은 이제 작용이 위로 올라가 있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기로 인해서 뜨겁게 올라와 있는 기운들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혈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혈은 우리가 양유두 가운데 전중혈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이 전중혈은 우리가 화병에 걸린 분들께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치는 부위가 가슴 가운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위가 답답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건데 역시 이제 요 혈자리를 이제 한방 화병 진단에서도 이용을 하고 또 화병의 치료혈로도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